나 자신을 가장 많이 멈추게 만드는 감정은 무엇일까? 가끔 내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늘 같았다. 두려움.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이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오늘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려 한다. 두려움은 단순히 불안을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다.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은 늘 이겨내야 하는 마음의 과제이지만 때로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적절한 불안을 에너지원 삼아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해내기도 하고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하지만 불안이 더 깊어져 공포라는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얼어붙는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행동은 멈춰버린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그 감정에 지배당하기 시작한다. 어느새 작은 일들을 해내는 것도 해로운 것을 끊어내는 것도 변화를 향해 한 발을 내딛는 것도 모두 쉽지 않아진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표면에 드러난 모습만을 바라본다. 내가 의지가 약한가? 내가 게으른가? 내가 자신감이 부족한가? 하지만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면 진짜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건 바로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 고대 지혜를 담은 손자병법은 이렇게 말한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 우리를 조용히 조종하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으려면 먼저 두려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불교와 힌두 철학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과 마음의 실체를 깊이 관찰해보면 두려움이란 것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두려움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두려움을 넘어서는 첫 발자국이 시작된다. 얼마 전 내가 자주 듣는 팟캐스트 더 스쿨 오브 그레이니스에 자기계발 코치 롭 다이얼이 출연했다. 그는 두려움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나눴다. 첫 번째는 신체적 두려움이다. 즉각적인 생존 위협에서 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다. 맹수, 높은 절벽, 빠르게 달려오는 자동차처럼 우리는 원시시대 때부터 이런 위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느껴왔다. 이런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쩌면 우리를 살아남게 만든 필수적인 생존 본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맹수의 습격이나 절벽에서 떨어질 위험을 일상에서 느낄 일은 별로 없다. 대신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과 매일 마주친다. 바로 정신적 두려움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비난과 비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생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목숨이 걸린 일처럼 몸을 움츠리고 발걸음을 멈춘다. 오늘날 우리를 가장 자주 붙잡는 건 바로 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움이다. 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도전하지 못하고 표현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진짜 원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 두려움이 우리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 조용히 가로막고 있다. 팟캐스트를 듣고 난 뒤 롭 다이얼이 최근 출간한 책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를 찾아보았다. 교보문고 자기계발 분야 2위를 하고 있던 그 책의 1장 제목이 꽤 인상적이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거짓이다. 고대 인도 철학에서도 이야기한다. 이 세상은 하나의 환상, 마야이다. 그렇다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우리가 품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얼마나 더 비현실적이고 허상에 가까울까? 나는 어느 순간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사실을 통렬히 깨달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이 더 마음 깊이 와닿았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은 한 번에 단 하나, 지금 이 순간뿐이다. 게다가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말해준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 약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걱정들조차 대부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다. 문제는 이 걱정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 생긴다. 우리의 상상력은 때때로 너무 뛰어나서 작은 걱정 하나를 마치 삶 전체를 삼켜버릴 것처럼 마음속에서 부풀려 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풀어진 환영 속에 스스로 갇혀버린다. 물론 오늘 이 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거짓이다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단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분명히 달라진다. 사소한 걱정들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하고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우리는 예전처럼 쉽게 움츠러들지 않는다. 오히려 어깨를 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 이 환상아, 어디 한번 붙어보자.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두 눈을 더 당당히, 더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 그것들은 알고 보면 실체 없는 환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걱정과 두려움은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사실 내가 자기계발을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었던 건 5년 전, 2020년 초쯤이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전보다 자유시간이 훨씬 늘어났고 마침내 하고 싶던 일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5년 동안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 어쩌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건 아닐까? 이 모든 두려움들이 나의 발목을 5년 동안 단단히 잡았다.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직접 해내는 다른 사람들을 유튜브로 바라보며 마음속에 풀지 못한 아쉬움을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진행자 멜 로빈스의 고백을 듣게 되었다. 현재는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뉴욕 베스트셀러 작가에도 오른 카리스마 넘치는 그녀 역시 그녀의 팟캐스트를 시작하기까지 8년이나 걸렸다고 했다. 두려움이 오랫동안 그녀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전달하며 그녀가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내 안의 두려움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유튜브가 잘 될지 말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이었다. 비난과 비판을 받는 건 역시 어떤 일을 하든 감수해야 할 자연스러운 부분이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된 상상이었다. 실제로는 응원과 격려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영상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장비 투자 역시 내 삶을 흔들 정도의 위험은 아니었다. 장비는 여차하면 중고로 팔면 되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배우는 새로운 기술은 언젠가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두려움의 실체를 들여다보자 신기하게도 그 막연했던 감정은 작아지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있는 그대로의 크기로 돌아왔고 그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 이후로도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두더지처럼 그 뿌리를 파헤치는 습관이 생겼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오랫동안 이어온 해로운 관계를 끊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결정 같은 큰 일들은 심장을 뛰게 하고 스트레스를 몰고 올 만큼 큰 두려움을 동반한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결정들을 두려움을 기반으로 내리게 되고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질 경우 우리의 삶은 살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피하는 쪽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두려움에 밀려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의 심장이 나의 영혼이 응답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큰 결정들조차도 자신 있게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돌아보면 걱정과 두려움은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 같았다.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그렇게 망설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인생은 흐르지 않고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간다. 몸은 자유로워도 영혼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작은 철창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누구도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결과를 모르는 일에 도전하는 것은 당연히 무섭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여정은 우리 인생을 훨씬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마치 게임 속 캐릭터가 힘든 퀘스트를 하나씩 깨나가며 레벨업을 하듯이 레벨이 높아질수록 넘어야 할 두려움도 커지지만 플레이어 역시 그만큼 강해진다. 삶을 게임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직접 게임을 참여하는 플레이어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배경처럼 서 있는 NPC로 남을 것인가. 플레이어는 세상이 게임이라는 걸 인식하고 두려움과 설렘을 느끼며 끝없는 가능성을 향해 모험을 떠난다. NPC는 그 자리에 멈춰 똑같은 말과 행동만 반복할 뿐이다. 삶이라는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로 살지 NPC로 살지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일이다. 나 역시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도전하며 살아왔다. 때로는 그 때문에 인생을 돌아가거나 사서 고생하는 일도 많았다. 하지만 그 경험들은 언제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도전 속에서 우리는 수백 권의 책보다 더 깊은 지혜를 얻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배우게 된다. 두려운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움츠러들기보다 그래 어디 한번 붙어보자 하고 두려움의 뿌리를 두더지처럼 끝까지 파헤쳐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이다. 아, 이건 실제 위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상상과 해석이었구나. 감정과 상상력은 거대한 어둠을 만들어낼 만큼 강력하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면 끝없는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내가 들었던 팟캐스트에서 롭 다이얼은 이렇게 말했다. 나만의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
억만 회가 넘게 다운로드된 그의 인기 팟캐스트도 처음 100회까지는 아무런 소득 없이 이어졌다. 그 역시 아무런 보장 없는 상황에서 비판과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견뎌야 했다. 롭 다이얼은 이렇게 말했다. 그가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간절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목적은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삶의 더 큰 의미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시선이나 비판조차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나 역시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비슷한 두려움을 마주했다.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내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다양한 반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그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겪은 경험과 깨달음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로 전할 수 있다면 나의 인생도 그만큼 더 빛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도 나만의 의미 있는 목적이 있었기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1000편이 넘는 팟캐스트를 제작한 롭 다이얼은 이렇게 말한다. 생각보다 세상에는 남을 미워하는 헤이터가 많지 않다. 100개의 따뜻한 댓글 속에 한두 개의 비난이 섞이는 정도일 뿐이다. 나 역시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며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상만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따뜻하고 친절한 댓글을 남겨주었다. 감사하게도 세상에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했던 타인의 시선과 비난은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환상에 가깝다.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다. 롭 다이얼이 말한 목적, purpose는 단순한 목적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내가 느끼기에 그것은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뜻하는 사명, 미션이나 내가 받은 부름, 콜링, 세상에서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이타적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본인이 세상에서 해낼 수 있는 몫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본인 자신을 위해 가장 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지난번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라는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꿈을 살고 있다. 그럴 때 허무감이 찾아오고 작은 두려움에도 쉽게 흔들린다. 목적이 없는 삶은 두려움에도 훨씬 취약하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맡아야 하는 일을 깨닫게 되면 허무와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명을 뜻하는 미션과 소명을 뜻하는 콜링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려 한다. 다시 두려움으로 돌아와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크고 작은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잠식되어 우리의 삶을 통제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 두려움과 손잡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갈 것인지는 나 자신이 나의 인생의 주체로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회피하거나 덮어둘 필요도 얼어붙어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두려움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영화 같고 게임 같은 모험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두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서며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진짜 나를 찾아가게 된다. 그러니 지금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나는 지금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에 기반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 앞에 서 있는가? 그 두려움은 정말 실체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안에서 만들어진 환상일까?